여사 김응환과 김홍도는 강원도 비경을 그려오되 그 안에 모든 기운 또한 빠짐없이 담아오라. 금일부터 즉시 출행하고 그 마지막 행선은 금강산으로 하라. 과연 장관입니다, 스님. 그래도 설악의 풍광을 보니 아픈 몸이 다 나아지리니 싶습니다. 가진 재주가 미천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이런 저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혜나 재주 따위는 개나 주겠소. 아니, 왜요, 스님? 지혜나 재주는 나에게서 나오지만 결국 바람들 손에서 굴려지는 법이라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사람들 손에서 굴려지지 않는 그런 생을 살아보고 싶소.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 태어나도 노리는 손길들이 많을 텐데. 내가 그래서 중이 된 거요. 내 다리, 팔, 이 대가리와 마음까지 오롯이 내 것으로 하려고. 계절의 변화는 색깔로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푸르렀던 실록이 어느새 울긋불긋하게 가을빛이 나네요. 동궁여지 숭례에 보면은요, 네. 한가위 때 내리던 눈이 다음에 하지 때 녹는다고 해서 설악이거든요. 네. 눈설자를 쓰는 것처럼 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단원 이름도 이 금강산 풍경이 버금가는 이 설악의 풍경에 모두 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설악산에 들어서자마자 단원 김홍도 선생의 눈을 잡은 것이 바로 저 토항포 풍경이었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이제 물이 내려서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풍경이거든요. 이 토항성 폭포는 주변에 웅장한 산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칠성봉, 석가봉, 그 다음에 솜다리봉, 노정봉 등등이 완전히 토항성 폭포를
동쪽과 남쪽에서 감싸고 있어서 성을 이룬다 하여 토왕성 폭포라고 합니다. 네. 신이 만든 빛을 뿌린다 하는 의미로 일명 신광폭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향승사는 중향성 불토국이라는 말에서 어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중향성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금강산 향로봉 아래에 큰 바위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하여 중향성이라는 첫째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의미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진리가 향기롭다고 그런 의미로 중향성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길이 확 넓어지는 곳이 있네요. 네, 1950년 6.25 동란 때 이 설악산 지구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설악산이 원래는 북한 지역에 있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탈환을 하고 서로 약 6번에 걸쳐서 주인이 바뀔 정도로 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이 설악산 지구입니다. 저기 천불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뒤편 쌍천에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군량을 조달했던 흔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군량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이곳에서 검은고도 뜨고 바둑도 두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주변에 아주 심취해서 신선이 논일던 곳이라고 해서 와선대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네.
큰 봉우리가 3개의 비선대 위쪽에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 봉우리가 적벽, 붉은 적자를 써서 적벽이라고 부르고 마고선이 신선이 되어서 올라갈 때 선녀들이 같이 내려와서 올라갔다고 해서 일명 선녀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개조암에 커다란 석굴이 있는데 자장율사가 처음에 창건을 하셨지만 원효대사, 의상대사, 유명한 조사들이 계속해서 수도를 하고 정진을 하셨다고 해서 개조암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대입수능 대길기도 동참발언 제자 등 각각은 각기 차이면 공도왕 공상도 대성전 명응각 비지묘력 각기 무시일에 지우등길 일체 조작비대 업실예 소멸불성 아고선이가 복례산을 찾아오다가 동해까지 반해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하천이 흘러가고 설악산에 매료돼가지고 그 다음번에 매연이 와서 물어본 것이 상동입니다. 원효로 가는 대사가 여기를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는 문문자입니다. 도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개조암으로 간 겁니다. 도량으로 들어가는 문, 도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서 도문입니다. 여기 돌담 위에 예. 아기자기하게 조문들이 많이 얹어져 있어서 그것들 발견할 재미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 정감 있는 게 느껴져요. 네. 둥그런 돌, 세모난 돌, 네모난 돌, 우리 인생살이도 돌담 쌓이듯이 똑같이 내가 뭐가 났으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각형이 들어가고 우리 인생살이를 이 돌담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너무 이뻐요. 장독주에 올라가서 저기 아니 여기 우리 제가 멋있는 남자 양성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옆에 앉으세요. 진짜 멋있다. 머리가 좋아서.
멋지게, 커지게, 맛지게가 있는데 이제 멋지게는 돌담 플라워 캘리라고 해서 꽃누름이 하고 돌담 포토라고 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대여해서 하는 세트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지게는 어린아이 친구들을 이제 겨냥한 피크닉 세트인데 그거는 이제 윷놀이랑 전통놀이 세트가 같이 있는 하나의 이제 피크닉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나왔어요. 149대 때. 어전 만 71년 됩니다. 에리스대에서 그때 많이 전방 가느라고 그 배에서 막 그냥 박서 그 다음은 이제 이다 쪼가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쪼아가지고 여기 학고바이란 거 이제 저서 살았습니다. 아주 오막살이죠. 그 뭐 사람도 지금 돼지 집은 굉장히 훌륭한 게 그때는 뭐 저 뭐인가 그거보다 더 못했어요. 가마 이런 옆에다 대고 이렇게 그 오막살이에서 살았어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이 갯배였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쇠줄을 직접 당겨서 움직이는 무동요설인데요. 실향민들이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입에다 싣고 내다 팔아 먹고 살았던 거죠. 그 고기도 연어도 이제 자기 그 새끼 방류시키면 다시 이제 자기 고향 찾아오지 않아요. 그 어저는 그 흙이 파라지를 않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소원이 빨리 통일돼 들어간다는 게 이게 소원인데 이제는 너무나 어전 세월에 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어전 그런 건 다 머릿속에서 어전 지워지는 거죠. 예.
바다 유리가 깨진 유리가 바닷속에서 흘러 들어가서 마모되면은 이제 그 뾰족한 부분들이 다 동글동글하고 뽀얗게 되어서 만질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 고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다 요정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액세서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가서 이것이 원래는 바다에 버려졌던 쓰레기였는데 이렇게 예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 좀 더 한층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